손주 돌보느라 밤낮이 바뀐 삶. 딸은 고맙다는 말 대신 엄마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차가운 말 한마디만 남깁니다. 자신이 해준 일에는 매번 고마워하길 바라면서 정작 남이 해준 것에는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대하는 사람. 왜 이렇게 주변엔 많은 걸까요? 어느 68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시어머니 병간호를 7년간 도맡아 했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미음을 만들고 치매가 심해진 어머니가 한밤중에 나가려 할 때마다 맨발로 따라 나서며 쓰러지지 않게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들 끝에 남편이 한 말은 이랬습니다. 사람이 뭐 그렇게 유난을 떨어. 우리 엄마 병수 바란다고 세상이 달라져. 그녀는 웃음도 없이 식탁 앞에서 물컵만 가만히 바라봤다고 합니다. 울지도 못하고 화도 못 냈습니다. 그런 남편이 밉고 얄미웠지만 같이 산 세월이 더 길었기에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제 마음을 모르고 당연한 듯이 사는 걸까요? 제가 뭘 바꿔야 그 사람이 제게 귀 기울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나이 들수록 자주 던지게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태도나 말투, 우리 마음을 다치게 하는 행동을 그 사람이 스스로 바꾸게 만들 수는 없을까? 나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반성하고 조금씩 달라지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이 방송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어도 소리내어 말하기 어려운 사람, 함께 지내는 가족이기에 상처 주지 않고 바꾸게 만들고 싶은 사람,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의 마음을 덜 상하게 하면서 조금은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은 그 해답을 하나하나 풀어보려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울컥한 날이 있었던 분, 참다 결국 폭발하고 후회한 기억이 있는 분, 이 방송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겪는 모든 관계의 어려움을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누구도 강요로는 진심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따뜻한 통찰 하나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요. 이제 마음을 다치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달라지게 만드는 5가지 지혜를 차례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상대방의 변화를 원한다면 그가 먼저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라.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살며 손주를 돌보고 살림을 도왔지만 고마워하긴커녕 자꾸만 잔소리만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애한테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애가 스트레스 받아요. 이런 말이 쌓일수록 할머니는 마음속에 분노와 서운함이 쌓였고 결국 어느 날은 손주 앞에서 눈물을 터뜨리며 이런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왜 너희 애까지 키워야 하니? 나도 힘들어 죽겠어. 그날 이후 며느리는 말없이 아이만 데리고 외출했고 저녁 늦게서야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말수가 줄어들었고 집안의 분위기는 얼음처럼 식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할머니께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며느리가 어머니를 이해한다고 느낀 적 있으세요? 할머니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과 수고가 누군가에겐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공격하거나 스스로를 닫아버립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이 있어도 그의 내면을 이해하려는 말 한마디. 요즘 많이 힘들지요. 저도 어머니 덕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고마워요. 이런 말 한 줄이면 사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해? 왜 저 사람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질문보다 혹시 내가 먼저 그 마음을 알아주고 있었나? 이런 질문이 진짜 변화를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감정이 상했을 때 가장 쉬운 선택은 말을 안 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일수록 상대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엄마가 많이 애쓰는 거 알아요. 저도 고마워요. 아버지도 요즘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말씀 안 하셔도 느껴져요. 이런 말은 상대의 가슴에 울림을 남깁니다.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은 자연스레 내가 너무했나 하고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은 그의 마음을 읽고 있다는 신호를 자주 주는 것이다. 이해받는 느낌이 먼저, 그래야 충고가 들립니다. 첫 번째 지혜는 이해가 먼저, 그 다음이 변화입니다. 두 번째 지혜, 바뀌길 원한다면 정면 돌파보다 거울처럼 비추는 방식을 선택하라. 70이 넘은 김동식 할아버지는 평생 외길 인생을 걸어온 분이었습니다. 막내딸이 재혼을 하면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 사위가 술을 자주 마시고 말끝마다 툭툭 내뱉는 말이 못마땅했습니다. 아버님,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원래 성격이 좀 그래서요. 너무 예민하게 안 보셨으면 해요. 이 말 한마디에 할아버지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은 늘 삐걱거렸고 딸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외출한 사이 사위가 TV를 크게 틀어놓고 맥주를 마시며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님도 같이 한잔 하시죠. 인생 뭐 있습니까? 그 순간 할아버지는 조용히 TV를 끄고 말했습니다. 술을 마시든 안 마시든 사람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 같이 살 수는 없는 거야.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매일 보고 있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너는 스스로 알게 될 거다. 그 말 이후 사위는 한동안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며칠 후부터는 술 마시는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거울을 들이대듯 그의 태도와 말투를 있는 그대로 비춘 것. 그것이 이 할아버지가 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로 비춰지는지에 따라 스스로를 점검하게 됩니다. 너는 이래서 문제야. 그게 잘못된 거야. 이런 말은 듣는 사람을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이 내겐 이렇게 들려요. 나는 이런 모습이 참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고전 중 하나인 장자의 거울에 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울은 어떤 것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대로를 비춥니다. 그러나 그 비춤 속에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행동을 바꾸고 싶을 때 직설적인 비판보다 거울 같은 침묵과 태도가 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는 질문에 갇히지 말고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태도를 스스로 먼저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세 번째 지혜, 말보다 더 깊은 영향력을 주는 것은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지 않은 진실을 상처 없이 전하는 태도입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큰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딸은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키우는 일에 지쳐 있었습니다. 늘 예민했고 조금만 일이 틀어져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거실에서 넘어졌고 할머니는 그 아이를 얼른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넘어질 수도 있지. 다치지 않으면 됐지. 그 말을 들은 딸이 갑자기 버럭했습니다. 엄마는 맨날 그렇게 말하니까 애가 철이 없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감정 교육이 중요하다고요. 제발 좀 시대에 맞춰서 말 좀 하세요. 그 말을 들은 이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딸이 잠든 시간에 할머니는 딸의 방 앞에 편지 한 장을 남겨두었습니다. 딸, 네가 예민한 거 엄마도 안다. 네가 잘 키우고 싶은 마음도 안다. 그런데 네가 화를 내는 순간 그 마음이 다 지워지는 것 같아. 엄마도 딸한테서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날이 있어. 그날 이후 딸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후 딸이 커피 한 잔을 내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날 편지 읽고 좀 많이 울었어. 엄마한테 너무 미안했어. 말보다 깊이 닿는 말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처럼 다가오는 말입니다. 심리 상담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피드백은 직접적인 충고가 아니라 느낌을 중심으로 한 대화입니다. 당신 때문에 힘들어요. 가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이 참 속상해요. 그게 문제야. 가 아니라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위축돼요. 이런 식의 표현은 상대방을 방어적이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유교 고전인 대학에서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즉 자신을 먼저 닦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라고 합니다. 상대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나의 말투와 태도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그 안에서 상대도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는 부드러운 압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말로 감싸 안으세요. 진심은 소리보다 태도에서 느껴집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지혜입니다. 네 번째 지혜. 변화를 원한다면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자존감을 지지하는 말을 배워야 합니다. 80이 넘은 윤병기 어르신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중소기업에 다니며 치매가 시작된 아버지를 돌보는 일을 겉으로는 묵묵히 해냈지만 속으로는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거는 벌써 드셨어요. 왜 또 찾으세요? 그건 벌써 얘기했잖아요. 기억 좀 하세요. 제발요. 이런 말이 반복되면서 아버지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말수도 줄고 눈빛도 흐려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정말 미치겠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하고 소리쳤고 그날 밤 윤 어르신은 식사도 거부한 채 거실에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들의 아내가 조용히 아들을 불렀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 버림받지 않으려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는 것 같아. 그 마음 좀 알아줘. 그 말에 아들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빛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아버지 옆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힘드시죠? 제가 좀 예민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제일 멋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 아버지의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존심보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말이 아닌 침묵으로 저항합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는 자존감을 보호받지 못할 때 행동이 더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말을 바꾸고 싶다면 상대의 내면을 먼저 세워줘야 합니다.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가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한 건 당신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왜 그렇게밖에 못해요가 아니라 나는 당신이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 했다고 믿어요. 이런 말은 상대에게 스스로 바꿔야겠다는 동기를 줍니다. 공자도 말했습니다. 군자는 남을 탓하기 전에 그의 마음을 먼저 살핀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못마땅할 때 그 사람의 중심을 지탱해주는 말 한마디부터 건넨다면 그 사람은 마음의 문을 스스로 열게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때 가장 단단해집니다. 단지 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건 무거운 비판이 아니라 가벼운 인정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상대의 삶을 존중하면서 경계선을 세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임정의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맞벌이를 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정의 할머니는 집안일 대부분을 도맡아 했습니다. 처음엔 기꺼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자신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며느리의 말과 행동은 당연하다는 뉘앙스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님, 저녁은 미리 해두시면 저희 늦게 들어와도 걱정 없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도 아이 좀 부탁드려요. 매번 그래왔듯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며 사흘간 손주를 부탁했을 때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안 되겠네. 나도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서 약속을 잡았거든.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셨잖아요. 왜 갑자기요? 그때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사는 걸 내가 도와준 거지. 내 인생을 너희한테 맡긴 건 아니야. 이젠 나도 내 하루를 갖고 싶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날 이후 할머니의 말투와 행동이 달라졌다는 걸 천천히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를 바랄 때 우리는 자꾸만 이해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의 경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가장 명확한 메시지가 됩니다. 도움이 사랑이 되는 순간은 그것이 선택일 때입니다. 의무로 느껴질 때 사랑은 부담이 되고 그 관계는 천천히 틀어지게 됩니다. 경계선은
서로의 존중을 지키기 위한 보호막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언제든 당연함으로 오염됩니다. 한 심리치료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무 말 없이 주는 사람보다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사랑받는다.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내가 이 관계에서 너무 많이 내어주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 작은 거절이 관계를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가족을 위해 살았던 시간을 자신에게 돌려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이것이 5번째 지혜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5가지 지혜는 모두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한 첫걸음은 그가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 두 번째 지혜는 직설적인 충고보다 그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방식이 더 큰 울림을 준다는 것. 세 번째 지혜는 상대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일수록 그 진실을 상처 없이 전하는 부드러운 곡선의 언어가 필요하다는 것. 네 번째 지혜는 자존심을 지켜주되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이 상대를 바꾸는 힘이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지혜는 도움도 사랑도 내 삶을 지키며 주는 것이 오래가는 관계의 비결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5가지 지혜는 결국 한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말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 사람의 말은 귀를 울릴 수 있어도 마음까지 흔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말보다 더 멀리 닿습니다. 한 청취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수십 번 잔소리했지만 변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조용히 손편지를 한 장 남겼더니 며칠 후에 딸처럼 대하겠다고 하더군요. 진심은 돌아 결국 상대의 마음에 닿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누군가의 말투나 태도에 마음이 상했던 분이 계시다면, 혹은 말로는 해결되지 않는 벽 같은 관계 앞에서 지쳐있던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그 관계를 가만히 바라보며 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닿고 있었는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상대가 바뀌길 바라기 전에 그 마음을 읽어주고 조용히 거울을 비추듯 존중하며 경계를 세운다면 그 사람은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스스로 바뀌도록 길을 비춰줄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빛 하나 되어 오랜 고민의 그림자를 조금은 밀어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송을 들으며 떠오른 얼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분에게 하고 싶었던 말도 좋습니다. 그 마음이 닿는 순간 당신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질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작은 응원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더 오래, 더 가까이에서 들어드릴 수 있도록 말이죠. 다음 시간에는 마음을 주면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상처받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꼭 함께 해주세요.